우리 국회의원 90명을 포함한 통신 내역을 받은 거는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불법 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거 넘겨보세요. 우리 차장님, 행정처장님, 네.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님, 먼저 이 화면이 나와 있죠? 네. 자, 고발 사주 의혹의 발생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조성원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0년 4월 3일과 4월 8일입니다. 그죠? 언론에 나오고 지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정정식 의원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시점은 2020년 8월 25일입니다. 이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통신영장이 발부된 시기는 그 아래 보시면 손중성 2021년 9월 27일, 김웅 2021년 9월 27일, 그 손준성 10월 26일, 김웅 10월 26일. 정선식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은 없었습니다. 자, 차관님. 네. 이 통신사실 확인 조회는 영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년이죠. 지금 그렇게 받고 있죠, 자료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구체적인 그거는 객관적으로 법 규정이 돼 예, 있으니까 그럼 물어보는 그냥 거고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아니 그 디테일 사실은 맞다고 그런다 싶습니다. 예. 예. 자, 1년입니다. 그러면은 통신영장에 의한 통신사실 조회 자료는 2020년 9월 28일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이후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자료가 옵니다. 그럼 그 자료는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발생 시점보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5달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자료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려면 요 시점에 통화된 내역을 분석해서 통화한 자료를 보고 그 통화한 사람 중에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통신 자료를 받습니다. 맞죠? 차관님? 일반적인 예,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통신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뭐 그게 그런 취지인 그렇게 걸로 규정이 알고 돼 있습니다. 83조 3항인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이 통신사실 자료를 가지고 통신 내역을 통신 자료를 받을 근거가 되겠습니까? 범죄 시점보다 5개월 뒤에 받은 자료, 1개월 뒤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에서 이 시점에 누가 통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통신 자료를 받는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통신 자료를 왜 받습니까? 분명히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받는다고 돼 있죠. 이때 받은 2020년 9월 28일 이후에 나온 또는 10월 27일 이후에 나온 통신 사실 확인 조회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신 내역을 조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료들은 이 소위 범행이라고 범죄 발생 시점이라고 한 것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료예요. 그럼 그 통신 내역을 여기 조회할 이유가 있어요?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행정처장님, 네. 제가 드린 설명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의원님 저 질문 취지는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때 받은 통신 자료들이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자료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기간이 떨어져 있는데. 저 지금 의원님 제시한 이 자료만으로는 사실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그래도 지금 기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통신 자료를 가지고 통신 자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하여간 그래도 뭐 저기 일부 기각도 하고 기각도 하는 아니, 것들과 기각 보면 여부를 말하는 게 뭔가 아니라 합의 사실과 관련된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재판부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일반론적 말씀 위에서 자, 제가 차관님, 네. 그래서 이 우리 국회의원
90명을 포함한 자료들을 받은 통신 내역을 받은 거는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겁니다. 범행 시점에 관계돼 있는 그 즈음에 통화된 내역을 통해서 범죄를 추적하는 게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수사 기법이에요. 그 뒤에 있는 검찰국장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시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받은 통신 자료라는 거는 전혀 수사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에 위반한 불법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불법적인 자료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법 구성 요건 안 맞잖아요. 그 자료를 획득해가지고 그 내용을 본다.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뭡니까? 법에 의해서 영장은 받았지만 법에 규정된 요건,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고 하려면 그 시점 부근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 자료가 적법한 자료입니까? 안 맞잖아요. 구성 요건에 안 맞는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법 자료랍니다. 불법 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법에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과 전혀 다르게 썼기 때문에. 차관님, 예. 이렇게 지금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 검찰에서 벌어질 수 있나요? 검찰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뒤늦게 영장을 사실을 조회해서 그 전화번호 가지고 관련된 사람의 통신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범죄 시점과 전혀 관계없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가 제가 확인을 직접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구체적인 경우는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과 규정을 지켜서 수사를 자, 해야 되는 걸 질문에 답을 원론적인 하세요. 이야기입니다. 검찰국장, 잠깐 일어나 보세요.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범죄 시점과 5개월 뒤에 1개월 뒤에 있는 이 자료를 통신사실 조회 자료를 가지고 네. 통화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예, 수사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통신 자료는 수사를 위하려면 언제적 통신 자료를 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건 범죄 행위 시점 부근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제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내 질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요. 질문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서 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에서 벌어지는 이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법에 규정된 요건인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과는 전혀 관련 없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90명의 통신 자료, 거기서 개인 신상 정보를 다 받아가는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갔죠. 이게 사찰이고 이게 직권 남용인 겁니다.